하루 만보 걷기가 건강에 가장 좋다. 영양제만 잘 챙겨 먹으면 된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매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100세 연구를 이끌고 있는 노년의학 전문의 윤경준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8,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어쩌면 불편하고 또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냉혹한 진실이야말로 여러분이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생사의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채널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라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 하루에 만보를 걷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제대로 챙겨 먹으면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수십 년간 파헤쳐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매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량을 꾸준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걷고 약을 시간 맞춰 빠짐없이 복용합니다. 완벽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90세에도 여전히 또렷하고 활기찬 반면 다른 사람은 75세에 갑작스럽게 기력이 쇠해져 비참하게 쓰러지는 걸까요? 왜 어느 순간 그들의 몸은 안에서부터 붕괴하듯 무너지는 걸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수십 년간 양로원, 노인회관, 건강검진센터를 직접 찾아다니며 수천 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냉정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아주 얇지만 결정적인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노화에 대해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80세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지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공통점이 바로 그들이 평생 믿어온 좋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일을 했지만 결정적인 하나를 빠뜨렸거나 시간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수십 년간 굳게 믿어온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4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명확히 밝혀드릴 것입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최소 10년, 어쩌면 그 이상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황금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나는 약을 꼬박꼬박 먹고 매일 열심히 걷는데 왜 몸은 점점 더 피곤하고 지치는 걸까? 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를까? 오늘 저는 그 모든 이유를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며 눈으로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한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핵심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던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100세까지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봄 76세 김영자 어르신이 천천히 제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겉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모범적인 노인이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한강변을 따라 매일 만보를 걸었고 식탁 위에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건강이 본복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스스로도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믿으셨겠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월의 어느 추운 오후 그는 아파트 3층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단단한 시멘트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가 폭도를 울렸고 엉덩이뼈는 즉시 부러졌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도 그는 다시 예전의 활기찬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식사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구나. 마치 밑 빠진 항아리처럼 말이야. 저는 그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걸었다는 그의 근육량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무려 28%나 낮았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루에 만보를 걷는 이분이 왜 이렇게 근육이 부족할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아주 냉정한 사실 하나에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허벅지와 엉덩이의 핵심 근육, 특히 우리가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해주고 충격에 저항하는 중력 저항 근육을 충분히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국가스포츠의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매일 열심히 걷는 노인 중 67% 이상이 여전히 낙상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열심히 걷는 행위가 심폐지구력은 높여주지만 넘어짐을 방지하는 근력은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 어르신의 눈을 바라보며 단 하나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10번씩 하루에 3번만 반복하세요. 그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걷기보다 훨씬 쉬워 보이는 이 동작이 그가 15년간 해온 만보 걷기보다 중요하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시도했습니다. 첫 주에는 5번만 해도 숨이 찼지만 3개월 후 그는 지팡이 없이 집안 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엔 스스로 장을 보러 다니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근육이 돌아오자 무너졌던 자신감이 돌아왔고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처럼 수천 건의 실제 사례에서 얻은 생생한 노년 건강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끝까지 듣고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시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가 평생 믿어온 잘못된 습관의 함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이 80세 이전에 건강을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전국의 병원과 건강관리센터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들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누구나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사들도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0세 이상에게 물을 마시는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의 착각이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을 매일 밤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인체의 수분 저장 능력은 젊을 때보다 40% 이상 감소합니다. 즉,
30대에는 마신 물이 세포 속에 잘 흡수되어 유지되지만 70, 80대가 되면 그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마신 물이 제대로 머무르지 못하고 몸속을 여기저기 흘러다니며 부종을 일으키고 장기에 과부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백 번이나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노년층은 물을 밤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며 두세 컵의 물을 연달아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밤에 갈증 날까봐 한 컵을 더 마시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물이 들어오니 여러분의 심장은 밤새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심장은 쉴 틈이 없고 신장은 밤새 물을 걸러내느라 혹사당합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얼굴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얼굴은 부어있고 다리는 무겁고 온몸이 피로에 짓눌린 듯한 느낌. 밤새 잤는데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닙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60세 이상 노인 수천 명을 2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루 물을 4번으로 나누어 조금씩 마셨고 두 번째 그룹은 밤에 몰아서 한꺼번에 마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물을 나누어 마신 그룹은 심장 부담이 35% 감소했고 신장 기능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급성 심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비율이 28%나 낮았습니다. 단지 물을 마시는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72세 박정희 할머니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만성적인 두통을 호소하셨죠. 그녀는 매일 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셨지만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심장병이나 신장질환을 의심했지만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물 섭취 시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반 컵, 점심 식사 30분 전 반 컵, 외출 후 귀가했을 때 반 컵, 잠자기 1시간 전 마지막 반 컵 단 하루 4번 이렇게만 하도록 했습니다. 사흘 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엔 얼굴이 하나도 안 부었어요. 머리도 안 아파요. 2주 뒤 재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몇십 킬로그램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녀의 하루 물 섭취량은 여전히 2리터였지만 단지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4번의 황금 시간대에 미지근한 물을 반 컵씩만 드십시오. 찬물은 소화기에 충격을 주니 반드시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단 3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밤새도록 짓눌렸던 몸의 피로가 사라지고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가벼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또 하나의 진실은 한국 노년층 10명 중 9명이 잘못 믿고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걷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걷기를 완벽한 운동이라 믿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열심히 걷는 것은 심폐 건강과 혈액순환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경고합니다. 걷기만 하고 다른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일 죽음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의학적으로 지구력 운동에 속합니다. 즉, 심장과 폐를 강화하고 지방을 태우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70세를 넘으면 인체는 매년 평균 1.2%의 근육량을 자연스럽게 잃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10년이면 12%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능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아무렇지 않은 평지에서 갑자기 넘어지고 뼈가 부러진 후 평생 병원 침대에서 지내게 되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할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일본 국립노화연구소는 노인들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10,000보씩 걷기만 했고 다른 그룹은 걷기와 함께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걷기만 한 그룹의 낙상률은 18%였던 반면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7%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2.5배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74세 조국 어르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5년 동안 매일 아침 한강변을 따라 7,000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 성실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하지만 어느 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젖어 있었고 그는 미끄러져 넘어지며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근육량은 동년배 평균이 70%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일 걸었지만 그의 다리는 균형 감각을 지탱할 내실 있는 근육이 놀라울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을 권했습니다. 하루 3가지 동작만 하기였습니다. 손을 짚지 않고 하체 힘으로만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 발끝으로 서는 동작 까치발 들기 10회. 단 까치발로 설 때는 단순히 발뒤꿈치만 드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엉덩이에도 힘을 주어야 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10초. 한 발로 설 때는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침대 옆이나 벽 가까이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를 하루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2주 후 스스로 10회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의 근육량이 15% 증가했습니다. 다리는 단단해졌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걷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 걷기를 계속하세요. 다만 하루 단 10분만 투자해 이 3가지 생명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까치발 10번 들기, 한 발로 10초 서 있기. 하루 3번 반복하면 여러분의 다리는 앞으로 10년은 더 버틸 강철 같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의자 앞으로 가서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거의 모든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절대 말해주지 않는 어두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주고 혈압계 수치를 아름답게 내려주는 그 약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 약들이 몸의 한쪽을 살리는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몰래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제약업계가 결코 널리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노년의학의 비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혈압은 내려갑니다. 그러나 몸속에서는 마그네슘이 매일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고갈되면 밤마다 근육이 심하게 경련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한밤중에 깜짝 놀라 깨기도 합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안정시켜 주지만 동시에 신경을 보호하는 전사인 비타민 B군을 소모시킵니다. 비타민 B가 고갈되면 신경이 무뎌지고 손발이 저리며 끊임없는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은 수치를 예쁘게 낮추지만 세포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필수 보조 물질을 고갈시켜 몸 전체에 에너지가 바닥나고 늘 피곤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2021년 서울대 분당병원 약학과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2,400명 이상의 고령 환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3가지 이상 만성질환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83%가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또는 세포 에너지 보조 물질 중 최소 하나 이상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70세 윤옥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10년 넘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동시에 복용하셨죠. 그런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고 불면증으로 정신이 쇠약해졌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이 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식단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잘 익은 바나나 1개, 연어나 고등어 1조각, 그리고 견과류 1줌. 단 1달 후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온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은 오랜만에 다리가 아프지 않고 숙면을 했어요. 약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올바른 음식이 보충되자 몸은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만성질환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 단순한 음식이 약이 매일 파내는 영양이 구멍을 메워줄 것입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 4가지 습관 중 가장 위험한 살인자라고 경고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형태도 색깔도 냄새도 없습니다. 피부에 상처를 내지도 않지만 매일 여러분의 뇌, 심장, 그리고 삶의 의지를 천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현대 사회가 위험할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그저 잠깐의 슬픔쯤으로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혼자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외로움은 심장병보다 더 무섭고 암보다 더 위험하며 여러분이 복용 중인 어떤 만성질환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사람이 타인과의 교류를 멈추고 따뜻한 악수나 미소를 잃는 순간 몸은 즉시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뇌가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불길처럼 온몸에 퍼져 면역세포를 망가뜨립니다. 혈압은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심장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 대학은 75년에 걸친 역사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수천 명을 젊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추적한 결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사망률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한 사람보다 2.5배나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외로움은 하루 15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외로움은 담배보다 독합니다. 저는 80세 김만복 어르신이 얼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구부정한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자녀들은 멀리 정착해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하루는 TV를 보고 혼자 식사하고 다시 잠드는 것, 웃음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혈압이 20단이나 상승했고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처방전을 드렸습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최소 10분 이상 대화하세요. 3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네 모임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주 1회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그의 혈압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바꾸지 않았고 복잡한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과의 연결이었을 뿐입니다. 부디 꼭 기억하십시오. 하루 10분의 통화,
주 1회의 만남, 눈을 마주치며 짓는 1분의 미소. 이 단순한 행동들이 뇌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여러분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게 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려온 부분입니다. 이론은 충분했고 경고도 충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모든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24시간 황금 루틴은 제가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수천 명의 노인들을 관찰하며 얻은 결과물의 집약체입니다. 저는 그들의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세밀히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비밀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오전이 하루의 운명을 좌우하는 순간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급히 일어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도 상온의 물도 아닙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7, 8시간 동안 잠자는 동안 호흡과 땀을 통해 약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피는 위험할 정도로 끈적해져 있습니다. 마치 꿀처럼 천천히 흐르는 상태죠. 2022년 도쿄 심장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노인의 60% 이상이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겪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간대가 혈액이 가장 끈적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은 피를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하고 밤새 쉬었던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제가 생명을 구하는 동작이라 부른 운동을 하세요. 단단한 의자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손을 짚지 말고 오직 다리 힘만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다인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2023년 일본 체육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회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 단 8주 만에 허벅지 근력이 23%나 증가합니다. 바로 이 근육이 여러분을 치명적인 낙상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핵심 근육입니다. 처음엔 오해만 가능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약 30분은 소화 시간을 주십시오. 그 다음 편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세요. 이 습관을 지키는 노인은 한국에서 30%도 되지 않습니다. 단 10에서 15분만 아침 햇살을 받으면 피부가 스스로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우울증까지 예방합니다. 한국영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노년층 75%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은 후에는 걷기를 시작하세요. 만보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0에서 40분 천천히 편안히 걸으면 충분합니다. 걷는 도중 중간에 멈춰서 발끝으로 서는 동작, 즉 까치발 들기를 10회 해보세요. 이것은 종아리 근육, 이른바 제2의 심장을 강화시켜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힘껏 올려 보내줍니다. 단 1분도 안 걸리지만 효과는 평생 갑니다. 점심엔 혈액의 질을 결정하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위가 소화액을 충분히 분비하도록 돕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습니다.
식사 시에는 반드시 생선 한 조각, 특히 지방이 많은 생선을 포함하세요. 고등어, 참치, 청어 등이 좋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미국 심장학회가 가장 강력한 천연 혈관 청소제라고 부릅니다. 노르웨이에서 25년간 4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47% 감소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자리를 바로 뜨지 말고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 한 줌을 드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약이 몸에서 마그네슘을 빼앗는다는 부분 기억하시죠? 이때 견과류가 그 결핍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과 심장 부정맥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만으로도 다리에 쥐가 나는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후를 세상과 연결되는 황금 시간으로 만드세요. 가능하다면 오후에도 한 번 더 밖으로 나가세요. 길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시장을 들르거나 노인회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절대 집 안에만 머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웃고 대화를 나누세요. 주제는 날씨나 오늘 식사처럼 사소해도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암보다 빠르게 사람을 죽입니다. 단 5분의 대화만으로도 뇌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시고 휴식 중에는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10초간 해보세요. 처음에는 벽을 짚어도 됩니다. 이것은 균형 감각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방법으로 앞으로 넘어짐을 막아줍니다. 저녁엔 회복의 잠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십시오. 너무 많이 먹으면 위와 심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나나 한 개를 드세요.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하고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께는 꼭 필요한 슈퍼푸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자녀나 친구 혹은 노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누거나 단순히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10분이 외로움을 없애고 뇌의 염증을 줄이며 마음의 생기를 되찾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오늘의 마지막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시세요. 천연 소금을 한 꼬집 넣으면 더 좋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에 가야 하니 반드시 반 컵만입니다.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자신이 잘한 3가지를 떠올리세요. 단 3가지만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훨씬 깊은 잠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24시간 생명 회복 루틴입니다. 복잡하지도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단지 매일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단 2주 후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졌음을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5가지 핵심 습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복잡하거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행동들이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의 수명을 수십 년 연장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5가지 핵심 습관 요약.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의자에서 10번 일어나 앉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헬스장도 트레이너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한 컵의 물과 한 개의 의자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시키고 강한 하체 근육을 만들어 여러분을 치명적인 낙상, 사고로부터 지켜줍니다. 둘째, 점심 식사 때는
반드시 식탁 위에 한 조각의 기름진 생선과 한 줌의 견과류를 올려 두십시오. 한국의 고등어 구이, 참치, 그 어떤 기름진 생선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줌의 견과류, 호두, 아몬드면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 단순한 음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보호하며 매일 복용하는 약 때문에 빠져나가는 필수 미네랄을 보충해 줍니다. 셋째, 오후에는 10분만 햇빛 아래 걷고 까치발 들기 10회를 하십시오. 단 10분이면 됩니다. 아파트 마당이나 동네 한 바퀴만 걸어도 됩니다. 걷는 중간에 잠시 멈춰서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단순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비타민 D를 흡수하고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게 됩니다. 넷째, 저녁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세요. 10분간 대화하십시오. 멀리 사는 자녀,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 혹은 가까운 이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함께 웃어보세요. 이 짧은 통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뇌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천연약이며 외로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소금을 한 꼬집 넣은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시십시오.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반 컵만요. 따뜻한 물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돕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러분은 피로가 아닌 활력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뿐입니다. 복잡한 것도 어려운 의학 용어도 특별한 도구나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 2주 동안만 진심으로 해보세요. 단 14일입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실천한 날마다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2주 뒤에 몸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관절 통증이 줄고 잠이 깊어지고 기분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 습관을 실천할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의자에서 5번만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전화를 못 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0%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70%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처음 상담했던 73세 유명자 할머니는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3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부담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하세요.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 하나를 추가하세요. 류 할머니는 이렇게 3개월 만에 5가지 습관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안 하면 이상할 정도예요. 여러분도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물 한 컵부터, 내일은 의자 앞에 서서 5번만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완벽한 건강 습관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의 모든 노년층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4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밝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천 건의 실제 사례와 30년의 연구 끝에 제가 발견한 생명을 구하는 5가지 황금 습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모든 지식은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들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집 안에서 가장 가까운 의자로 가십시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번만 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나는 변하겠다. 나는 나이를 이기겠다.
나는 건강을 되찾아 행복하게 더 오래 살겠다. 그리고 5번의 운동을 마친 뒤 한 가지를 더 하세요. 휴대폰을 꺼내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전화 한 통은 단순히 외로움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 되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느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을 켜 주십시오. 저희 100세 연구는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려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비법과 단순한 습관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 드릴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누군가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이 내용을 꼭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그들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 건강 고민,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 황금 습관 중 하나를 적어주세요. 이곳은 함께 건강을 되찾고 존엄한 노년을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 숙면하는 법, 80세, 90세에도 뇌를 맑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 남은 날들의 첫날입니다. 감사합니다.